원순열. 오늘부터 해가지고 10주, 한 10주 정도 되는데 10번 정도 해가지고 확통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마플 교과서로 싹 정리할 건데, 확통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은 어렵진 않아요.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뭐 고1 거 수하에서도 순열조합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진짜 내가 푼 게 맞나, 이런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간단하게 좀 차례를 먼저 보시면 뭐 배울지를 이제 쭉 보면, 확통은 총 3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4단원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랑 그다음에 확률 차례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통계 해가지고 총 대단원 3개, 대단원 3개로 되어 있고, 그 대단원 3개 안에서 각각 배우는데,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유형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근데 모든 걸 다 공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잘 안 풀려요. 특히 앞쪽 부분은 지금 오늘부터 하는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할 건데, 뭐 처음에 배울 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부담 없이 보면 돼. 부담 없이. 오히려 수원수투보다 훨씬 쉽긴 해. 처음 배울 때는. 이제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 보면은, 수능에서 이제 28번, 29번, 30번 이 4점짜리 3개가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만만치 않죠. 그거는. 네, 만만치 않아서 수능까지 보면 만만치 않지만 내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단원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보실 거냐면 원순열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8페이지 내용인데, 자 8페이지에서 뭐 8페이지에는 이제 교재에 순열이라는 것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수하에서 배운, 그죠? 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서. 요거는 그래서 고1 때 배운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참고성으로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원순열이라는 것부터 좀 볼게요. 자, 원순열인데, 원순열이랑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 대상이 있어.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직순열이라고 하거든. 직순열은 이제 직선이에요, 말 그대로. 얘는 직선인데, 직선 형태의 순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말을 보셨을 거야.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일렬로 배열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사람 4명을 쌤이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4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4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얘가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배웠었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그지?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4 팩토리얼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렬로 배열한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맨 앞자리에 들어갈 친구가 4가지, 고르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친구 고르는 게 3가지, 세 번째가 2가지, 마지막이 1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4가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직순열이죠. 그죠? 근데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순열이 원순열인데, 원순열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뭐 순열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니까 앞에 원이라는 게요, 서클이 아니에요. 우리 원을 영어로 보통 서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클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로테이트예요, 로테이트. 원순열의 의미는 로테이트거든. 로테이트는 뭐야? 회전이야, 회전. 그지? 원형이 아니라 회전시킨다는 뜻의 순열이야. 그래서 얘는, 자,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러면 그 경우를 우리는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원순열이에요.
그럼 직순열이랑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잘 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의 탁자에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 이렇게 세 명이 앉았다고 해볼게. 근데 요거랑 비교할 게 뭐냐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A, B, C라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일렬로 나열하면 이렇게 A, B, C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원형으로 나열하면 이렇게 앉혔어. 그러면 내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한 칸씩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을 시킨 거죠. 하나를. 그러면 B라는 친구가 이쪽으로 오고 A라는 친구가 이쪽으로 오고 C라는 친구가 이쪽으로 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러니까 회전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은 거지. 그러면 잘 봐. 그럼 얘는 여기서 갔을 때 A, B, C, 이렇게 쓰자. A, C, B라고 쓰자. 읽는 건 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있는 거랑 이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B, A, C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칸을 더 가볼게요. 한 칸을 더 가서 마찬가지로 한 칸을 딱 시계 방향으로 옮기시게 되면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네. 이런 구조가 되지. 근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읽으시게 되면 C, B, A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잘 봐. 밑에 거부터 보자. 얘랑 얘를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직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경우랑 이 경우를 같다고 취급하지 않죠? 다르다고 취급을 해요. 그치? 마찬가지로 이 경우랑 이 경우도 같다고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근데 잘 봐. 원순열에서는 A, C, B 이런 순서로 앉혔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회전을 한 칸 시켰어. B, A, C. 그럼 얘네가 회전만 시킨 거지 어떻게 보면 앞뒤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A 다음에는 C가 있고 C 다음에는 B가 있는 이런 순서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C를 회전을 시켜서 C를 이쪽으로 갖다 놨다고 치면 C 다음에는 B가 나오고 B 다음에는 A가 나오는 이 순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원순열에서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됐어요? 그럼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면 잘 봐. 원래는 세 가지였어. 원래는 세 가지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게 세 가지였지. 근데 이렇게 원형으로 돌렸잖아. 그럼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서 얘를 몇 가지로 취급을 하는 거냐면 한 가지로 취급을 하는 거죠. 한 가지로. 그러면 경우의 수가 원래 세는 거보다 뭐가 되냐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경우의 수가 원래 있던 것보다 줄어들죠. 그러면 이런 연산을 하실 때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합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고 곱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지. 기억나지? 그치? 그랬을 때 합의 법칙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각각을 구한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덧셈으로 처리하는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고 했고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에피타이저로 먹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음식을 조합할 수 있는 가지수가 3 곱하기 2다 라고 해서 곱의 법칙 처리하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나 동시에 일어난다. 어쨌든 간에 약간의 기준점은 다르지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공통점은 뭐냐면 경우의 수를 어쨌든 간에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덧셈이고 여기서도 곱셈이니까. 그치?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게 이제 뭐냐면 얘랑 반대되는 게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거든. 그러면 합의 법칙의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뺄셈이죠.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럼 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여사건. 그지? 아니면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를 제거시키는 거. 이거를 제거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1 수학에서 많이 연습을 해봤을 거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근데 곱의 법칙의 반대가 뭐냐? 그럼 곱셈의 반대는 당연히 나눗셈이죠. 그죠?
그럼 원순열은 이제 어떤 걸 적용하는 거냐면 요 나눗셈 연산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 문제를 푸실 때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운다면 이거에 반대되는 연산, 합에 반대되는 게 차가 될 거고 곱에 반대되는 게 나눗셈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 교과서에는 없어. 알겠니? 교과서에는 없어. 자, 그럼 잘 봐. 원래 세 가지였던 걸 한 가지로 줄였죠. 그럼 원래 세 가지였던 게 한 가지로 줄였다는 얘기는 3이 뭘로 바뀐 거냐면 1로 바뀐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3명을 서로 다른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3팩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의 경우가 한 가지로 취급이 되니까 요 3이라는 것을 3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세 가지를 원래 일렬로 배열하던 경우가 그 중에서 그럼 토탈 6가지잖아? 그 6가지 중에서 세 가지의 경우, 원래는 다르게 세야 되는 세 가지의 경우를 하나의 경우의 수로 취급하겠다. 회전시켜서 같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나누기 3이라고 연산을 처리하고 그럼 얘를 이제 쓰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네. 3팩토리얼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3을 나눠주시면 되니까 결국은 3에서 1을 빼준 것의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라고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 되나요? 자, 그러면 하나의 가지수를 또 늘려볼게요. 만약에 4명이라고 해볼게. 자, 4명이 A, B, C, D가 있어. 자, 이렇게 A, B, C, D가 있는데 요거를 내가 요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고 한 칸씩 미는 거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B, C, D, A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 D, A,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D, A, B, C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만약에 일렬로 배열한다면 요렇게 즉 사람의 배열은 그대로지만 앞에 있는 거 뒤로 보내고 한 칸 밀고 앞에 있는 거 뒤로 보내고 한 칸 밀고 앞에 있는 거 뒤로 보내고 한 칸 밀고는 다 다른 경우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4가지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4가지를 만약에 원형의 탁자에다가 앉혀서 회전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면 얘를 회전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면 A가 이쪽으로 오고 B가 그 다음으로 가고 C가 그 다음으로 가고 D가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요 그림에서 그려진 것처럼 다 동일한 경우로 취급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분명히 언급을 해줘요. 문제에서 회전시켜서 같아지는 경우는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이런 말이 붙으면 원순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원형 탁자에 배열하는 건 결국 몇 가지야? 한 가지 경우로 준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4명을 배열할 때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 A, B, C, D 순서를 잡고 한 칸 옮겨가는 4가지의 경우가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4가지가 한 가지로 줄어드네. 그럼 경우의 수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나누기 4라는 연산으로 처리해야겠다 이런 거지. 그지? 자, 근데 이런 건 다른 경우라고 취급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만약에 원형에다가 A, B, C, D 순서대로 앉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A, C, D, B의 순으로 앉히는 경우 이 경우는 같을까 다를까? 이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됐나요? 이 경우는 회전시켜도 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남아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왜 그러면은 4가지가 한 가지로 주냐? 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직순열 볼게. 직선일 때는 왼쪽이라는 구별과 오른쪽이라는 구별이 있지. 그치? 왼쪽 끝에 있는 게 누구야? A.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누구야? D. 이런 거잖아.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일렬로 돼 있는 D 같은 거를 하나로 딱 묶었다고 생각해봐. 원형으로. 여러분들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왕관 만들듯이
A, B, C, D 써놓은 다음에 그럼 A가 왼쪽에 있고 D가 오른쪽에 있는 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묶어. 원형으로 딱 묶으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가 명확해지지가 않죠. 그 논리예요. 알겠어요? 그냥 A 다음에 B가 있고 B 다음에 C가 있고 C 다음에 D가 있다 요건데 요게 일렬로 서 있으면 오른쪽 왼쪽 구별이 있으니까 구별이 다 되는 건데 이거를 원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디서부터가 시작이고 어디서부터가 끝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취급하겠다? 걔를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 이게 원순열의 정의예요. 됐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봐. 원순열이라는 것은 회전을 시켰을 때 같아지는 경우를 한 가지로 취급하는 순열. 알겠지? 그래서 그냥 원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순열인 게 아니라 회전을 시킨다는 게 포인트예요. 회전을 시킨다는 게.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제가 볼게. 교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하고 원순열에서는 밑줄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게 원순열의 핵심이야. 알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 원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n으로 나눠준다. 그 나눗셈이 포인트라는 거. 즉 원래는 n가지의 경우가 생겨야 될 것이 회전하면 다 같아지는 걸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n을 하는 거고 걔를 계산하는 결과는 n-1 팩토리얼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이게 이제 원순열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보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서로 다른 5명을 원형의 탁자에다가 앉힌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하면 그럼 요 계산 가지수는 원래 일렬로 배열하면 5팩토리얼이죠. 그죠? 그 이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면 돼? 5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 계산한 게 결국 뭐랑 똑같냐면 4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총 24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기본 계산이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옆 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봐봐. 자, 뭐 수년에서 늘 좋아하는 주제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인데 자,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니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인데 먼저 이웃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웃하는 친구들끼리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잘 봐. 만약에 남학생 2명이 있고요. 여학생 4명이 있는데 요 전체 6명을 원형의 탁자에다가 앉힐게요 라고 한다면 요거를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남자 2명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남자 2명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남자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여자가 4명인데 여자 4개는 별개의 집단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전체 덩어리 수는 몇 명이 되냐면 결국은 5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 5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가지수는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4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 4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자, 잘 봐. 남자 둘이를 붙여놨잖아? 그럼 남자 둘이 붙여놓은 거를 하나의 경우로 보는 건데 얘네 둘이서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몇 팩이야? 2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계산하시면 4팩 곱하기 2팩이 되니까 토탈 가지수는 48가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웃하는 경우.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얘는 잘 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일종의 칸막이를 떠올리시면 돼요. 칸막이. 자, 칸막이가 뭐냐면 이렇게 앉혀볼게요. 남학생 3명이 있어. 남학생 3명이 있고 여학생 4명이 있는데 그럼 전체 인원이 7명이네. 그 전체 인원 7명을 원형에다 앉히는데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구부터 앉히는 게 유리하냐면 여학생부터 앉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야.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네. 그러면 잘 봐. 원형의 탁자가 이렇게 있지. 원형의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학생을 앉혀. 그럼 여학생 4명을 앉히는 경우니까 뭐 이렇게 앉힐게요.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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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그러면 여학생 4명이니까 이 여학생 4명을 원형으로 배치하는 게 몇 팩이야? 3팩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학생 4명을 원형으로 배열을 했죠. 그죠? 그러면 원래 아무 자리도 없었으면은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은 걸로 취급이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한 번 원형으로 배열을 했잖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고정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고정되는 효과. 즉 여기서 말하는 고정된다는 건 회전을 시켜도 자리에 구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럼 자리에 구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다른 경우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까? 만약에 여기에 여학생이 앉았는데 여기가 0이야. 그리고 여기가 뭐 누구 있니? 뭐 소희라고 하자. 소희야. 이렇게 앉았다고 해봐.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구별이 된다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하나의 집단을 원형으로 먼저 배열을 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을 원형의 탁자에 앉힐 때는 원순열을 또 써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자리가 이미 한번 고정이 됐기 때문에. 알겠어? 요 뉘앙스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는 게 포인트라는 건데 하나의 축을 고정을 시킨 거죠. 여학생 4명을 앉힘으로 인해서 축이 고정이 된 거야. 회전축이 고정이 된 거고 남은 자리, 요 남은 자리들은 결국은 회전을 시켜도 다른 경우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 요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왜 어렸을 때 장난감 중에 원판 하나 큰 거 있고 또 앞에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돼서 여기 못 박혀가지고 약간 룰렛식으로 된 거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바닥에, 맨 뒤쪽에 있는 거를 고정을 시켰다고 해봐. 그러면 얘를 회전시켜도 회전시켰을 때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어때요? 다 다르겠죠? 그죠? 뒤에 여기 칸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면은 여기 걸리면은 꽝이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회전시킨다고 그랬을 때 그럼 여기 있으면 당첨이고 그럼 이 뒷부분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를 회전시켰을 때 이쪽에 오는 경우와 이쪽에 오는 경우는 같아달라? 다른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논리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학생들이 이미 다 앉아있죠? 그럼 여학생들이 이미 다 앉아있으니까 여기 앉은 애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다른 경우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자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2개 이상의 집단을 원형에 앉을 때 원형에다가 2개 이상의 집단을 앉힐 때는 반드시 원순열 계산은 딱 한 번만 적용을 시켜줘야 돼. 그 뒤에 집단을 앉힐 때는 원순열로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됐죠?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앉히시면 여학생 3명이니까 3팩 앉혔죠? 그죠? 3팩 앉히고 곱하기 남학생 3명인데 남학생 3명을 이제 어디다 앉히면 되냐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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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4칸 중에서 3칸을 골라서 앉히면 되니까 4P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네, 확인하시고
자, 이게 이제 원순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12페이지 가보자. 자, 12페이지 보시면 원이 아닌 다른 모양의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순열이라고 하지 않고 세 번째는 다각순열이라고 해요. 다각순열. 뭐 이름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원형이 아니라 다각형인 거야. 다각형. 뭐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이런 애들. 그래서 다각순열 같은 경우는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내신에서는 좀 좋아하죠. 내신은 나와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요런 차이가 있어. 잘 봐. 우리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원순열이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4명을 앉히는 거지. 그지? 그럼 4명을 원형으로 앉히는 경우는 몇 팩이냐면 3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 만약에 요걸 잘 구별해봐. 요거랑 자, 요렇게 4명이 앉는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 원이야? 아니잖아. 사각형인데? 그럼 얘 계산하면 몇 팩일까? 여기다가 4명을 앉힌대. 4명으로 앉히는 경우가 뭘까? 얘는 똑같이 3팩이에요. 똑같이 3팩. 얘도. 왜? 그러니까 원이라는 단어에 매몰이 되면 안 되고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냐인데 자, 잘 봐. 요거를 회전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돌리면 다 동일한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원형으로 돌리든 사각형의 한 변으로 돌리든 간에 그 경우의 수는 동일하게 3팩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전시켜서 같아지니까. 근데 잘 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이 6명을 이렇게 앉히는 거랑 원형에 이렇게 앉히는 거랑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 친구는 6명을 그냥 원형에다 앉히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그냥 5팩이 돼요. 근데 얘 보세요. 얘는 여기에 A가 앉았어. 만약에 처음 시작을 여기가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고 D가 앉고 E가 앉고 F라고 해봐. 자, 그랬을 때 잘 봐. 원순열의 핵심은 뭐라고요? 원순열의 핵심은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냐 안 같아지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 알겠어? 딱 그거야.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냐 안 같아지냐인데 여기서 내가 너네 한 칸씩 옆으로 가봐 라고 딱 했을 때 자, A가 일로 왔어. 그럼 B는 일로 가고 C가 일로 가고 D가 일로 가고 E가 일로 가고 F가 일로 오지. 그러면 노란색으로 써진 경우와 분홍색으로 써진 경우 비교해봐. 같아 달라?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자 봤을 때 결론은 내려줄게.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까? 왜 다를까? A 바로 옆에 F가 있는데 같은 변에 있잖아. 이 느낌이랑 다른 거야. 얘는 처음에 이렇게 앉았다가 한 칸을 회전을 해. 이렇게 갔다고 해봐. 그럼 분홍색이랑 노란색 비교해보면 A 오른쪽엔 항상 누가 있어? F. A의 왼쪽 편엔 B가 있지. 그걸 한 칸 옮겼어. 한 칸 옮겨도 A의 오른편엔 F가 있고 A의 왼편엔 B가 있죠. 똑같다는 거야. 근데 얘는 A랑 B가 나란히 앉아있고 혼자 앉는 자리에 F가 있다가 한 칸씩 옮겼을 때 F라는 친구가 A랑 같이 나란히 앉고 B라는 친구는 혼자 앉는 자리로 이동을 하죠.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걸로 취급해야죠. 요 뉘앙스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확통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게 어떤 명쾌하게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판단이거든. 그래서 확통이랑 사실 뭐 수원수투에서 배우는 수학적인 거랑 약간의 좀 뭐랄까 수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수원수투나 아니면 미적분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건 정말 명확하게 식으로 딱딱딱딱 증명이 돼서 나오는 건데 확률 통계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뉘앙스 파악을 잘해서 중복이 되겠다. 중복이 안 되겠다. 이거 따로 분류해야 된다. 따로 분류하지 말아야 된다. 이 판단이 명확히 서야지 확통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학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다른 분야의 학문이에요. 태생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 얘는 일단 5팩은 5팩이야. 어쨌든 얘도 회전을 시키니까. 근데 잘 봐. 한 칸 옮겼을 때는 다른 경우에 그 다음에 A를 이쪽으로 보내서 한 번 더 옮길게. A 이쪽, B 이쪽, C 이쪽, D 이쪽, E 이쪽, F 이쪽. 그래도 다른 경우죠. 왜? A가 처음 시작할 때 어디 앉아 있었냐면 여기 앉아 있었단 말이야. A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A가 지금은 여기 앉아 있잖아. 그럼 A의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죠. 혼자 앉아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으로 A를 한 번 더 옮겨. 이쪽으로 옮겼어. 그럼 A를 이쪽으로 옮기고 B가 이쪽으로 갈 거고 주황색 보세요. C가 이쪽으로 가고 D가 이쪽으로 가고 E가 이쪽으로 가고 F가 이쪽으로 왔다고 해봐. 그러면 F의 입장에서 봐봐. F가 처음 시작할 때 노란색으로 시작했거든? 그 노란색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옮겨왔지. 그럼 F의 입장에서는 자 회전이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뒤집은 거야. 그럼 어때?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같아지는 거네? 그러면 F가 여기 앉아있던 애가 여기까지 오는데 서로 다른 경우가 어디 있어?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 앉아있는 경우가 같은 거고 여기 앉아있는 경우가 같은 거고 여기 앉아있는 게 같은 경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각선으로 쪼개시면 됩니다. 대칭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다각순열은. 그러면 대각선으로 쪼갰을 때 정확히 대칭이 되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지?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3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5팩이 아니라 3 곱하기 5팩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다각순열은 원순열과 다르게 갑니다. 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원순열의 수에다가 밑줄 회전시켰을 때 겹치지 않는 자리의 수. 거기 밑줄 쳐. 즉 내가 한 칸 옆으로 옮겨갔을 때 원래 내가 앉아있던 자리와 느낌이 다른 거야. 그 느낌이 다른 게 바로 뭐야? 다른 경우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구별. 그래서 조금 이걸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 밑에 여우 그림 나와 있는 박스 보세요. 여우 그림 나와 있는 박스. 자, 갑니다. 다각형에 둘러앉은 방법의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정삼각형일 때, 정사각형일 때, 정오각형일 때, 그 다음에 직사각형일 때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일단 원형으로 앉히는 경우에다가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경우들만 빼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죠? 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마풀교과서 특강 가볼게요. 입체도형입니다. 이번에 입체도형. 자, 입체도형인데 입체도형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근데 수능에서는 무조건 절대 안 나오고요. 네,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죠? 내신에서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입체도형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자, 우리 이런 생각 좀 해볼게. 입체도형의 반대가 뭐니? 입체도형의 반대가 뭐야? 평면도형. 네, 평면이죠.
그럼 평면과 입체의 차이는 뭐냐면 평면은 쉽게 말하면 2D예요. 2D. 입체는 몇 D고? 3D. 그러면 잘 봐. 얘는 평면은 회전축이 한 개만 생겨요. 한 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원형이 있잖아. 그럼 회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근데 입체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입체는 회전할 수 있는 축이 2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2개 이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 이거 책 봐봐. 책 그냥 뭐 책 두꺼우니까 직육면체라고 생각을 해봐. 직육면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입체 도형이잖아. 그럼 회전축이 첫 번째는 이렇게 돌리는 거. 이해됐어?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옆면 요거는 그대로 위 뚜껑 아래 뚜껑 그대로 두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지? 근데 이 책을 어떻게도 돌릴 수 있어? 이렇게도 돌릴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차이? 그러니까 축이 요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랑 요렇게 앞뒤로 돌리는 거랑.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보통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개. 알겠죠?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일단 봐봐. 도형별로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정다각불이거든? 정다각불. 앞에 나와 있는 게 정다각불은 얘들아 어떤 도형을 정다각불이라고 하죠? 얘는 밑면이 정다각형이고 옆면이 합동인 이등변이야. 그럼 잘 봐. 그냥 그 그림 딱 떠올려봐. 뿔이거든? 뿔이니까 밑에 면이 있고 위에는 뾰족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옆으로 돌리면은 회전시켜서 같아지는 게 가능하겠죠. 왜? 옆면들은 다 합동이니까. 근데 얘를 꼭지랑 여기 밑에 잡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아니죠.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다각불은 있잖아요. 정다각불은 얘만 원순열 적용이 가능해요. 됐나요? 얘는 원순열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사각불이라고 해볼게요. 정사각불을 면이 총 몇 개냐면 정사각불은 면이 5개잖아. 그 5개를 내가 일렬로 색칠을 한다. 미안. 5개를 그냥 서로 다른 색깔로 색칠한다 라고 한다면 일단 밑면에 들어갈 애 하나를 골라. 그럼 밑면에 들어갈 애 하나를 고르는 게 5가지 중에 하나 고니까 5가지죠. 그 다음에 남은 4가지 색깔을 옆면에다가 칠해주면 되는데 옆면이 합동인 이등변이다 보니까 옆면을 칠하는 가지수가 4팩이 아니라는 거죠. 4팩이 아니라 원형으로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걔를 이제 원순열 처리하면 4-1팩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5 곱하기 6이니까 3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뿔이야.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한 페이지 넘겨. 어려운 게 뭐냐면 정다면체예요. 정다면체. 자, 정다면체는 왜 어렵냐? 거기 한번 읽어볼게. 정다면체와 같이 도형을 움직여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입체 도형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단계는 한 면을 밑면으로 정해서 한 가지 색을 먼저 칠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다 몇 줄죠? 조그만 글씨. 경우의 수는 1이야. 정육면체가 없네. 자, 그냥 우리 편하게 요거라고 생각할게. 요거 정육면체라고 그냥 봐봐. 정육면체는 얘들아, 정육면체는 아까 뿔이랑 비교해보면 되는데 정육면체는 윗면과 옆면과 아랫면에 구별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물론 지금 이 책이 정육면체 모양은 아니고 직육면체 모양이죠. 이 책은 직육면체 모양이지만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육면체는 어떤 면을 들이다대도 다 똑같은 면이야. 됐어?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자, 깜짝이야. 시리가 반응하네. 됐지? 그럼 잘 봐. 정육면체에서 하나의 면을 고정한다는 게 거기 1단계예요. 자, 완전 백지야. 완전 흰색의 정육면체야. 근데 거기다가 내가 한 면을 그냥 골라. 아무 면이나 딱 잡아. 그런 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해. 그럼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위치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 색칠이 된 면과 색칠이 안 된 면은 구별이 분명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근데 그 가지수를 센다 안 센다? 안 센다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1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물론 색깔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색깔을 결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칠한 거예요. 거기다 빨간색을 칠하자 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머지 면을 원순열 등을 고려해서 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잘 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가족들을 안 치는데 엄마랑 아빠는 마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식 4명을 안 칠 거래. 그럼 잘 봐. 원형이 있어. 아빠, 엄마 이렇게 앉혀. 서로 마주보게. 그럼 이 순간 뭐가 되냐면 이 순간 이 원형의 테이블은 고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질문. 6자리가 있죠. 6자리가 있는데 그 6자리에 앉히는 경우 중에서 아빠랑 엄마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자, 6자리 원형 테이블이 있어요. 6자리 원형 테이블에 아빠랑 엄마를 앉히는데 아빠랑 엄마를 마주보게 앉힌대. 자, 아빠랑 엄마를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러 몇 가지일 것 같아? 아빠랑 엄마를 앉히는 게? 몇 가지일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왜? 잘 봐. 아빠 엄마 앉혔지? 회전시켜. 똑같아. 회전시키면 똑같다는 거야. 어떤 걸 다른 경우로 쳐야 되냐 이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아빠랑 엄마를 이렇게 앉히면 이렇게 앉히는 거는 원형에서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이거랑 완전히 다른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야. 아빠 여기 앉고 엄마 여기 앉아. 이게 다른 경우지. 이거랑. 근데 아빠 엄마를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혹은 이렇게 위치 바꾸는 거 다 회전시키면 일치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개념이 확실하게 서야 원순열 문제가 좀 편해져요. 원순열 문제가 계산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업 듣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보잖아.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 초반에 적응할 때. 그 회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방금 전에 쌤이 이 정육면체 설명하면서 얘기한 게 이런 개념이야. 자, 구별이 없어요. 다 백지, 흰색의 도화지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칠하잖아. 하나를 딱 칠하잖아.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뭔가 고정축이 생긴 거야. 그러면 잘 봐. 만약에 정육면체, 이거 이제 정육면체로 바꿔볼게. 자, 정육면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쪽 면을 잡아서 자, 윗뚜껑을 여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대. 그러면 잘 봐. 이제 잘 대답해봐. 요 빨간색을 칠했어. 빨간색을 칠했을 때 요 밑면 있죠. 빨간색이랑 마주보는 면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고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자리에 노란색을 칠하는 경우와 보라색을 칠하는 경우는 이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가 된다는 거죠. 왜? 내 앞에 빨간색이 있으니까. 즉 얘가 고정이라는 거. 기준. 빨간색이. 근데 그 기준을 잡는 방법을 가짓수로 센다 안 센다? 안 센다. 이게 포인트라고. 아까 부모님이 마주보는 건 뭐야? 그 부모님이 마주보게 안 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을 잡는 거는 가짓수로 세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요 기준을 먼저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아이디어가. 원순열의 핵심 두 가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기본 정의. 회전시켜서 일치할 수 있냐 없냐.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을 잡는다는 거. 기준. 기준을 잡게 되면 자리에 구별이 생긴다는 거. 요 두 가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서 쌤이랑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까?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요. 뒤에 문제 풀어보고 이제 중복순열로 넘어갈게요.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봅시다. 자, 개념익힘 1번 보시면은 이제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뭐 기본적인 유형부터 해가지고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남자 4명이 있고 여자 2명이 있네요. 남자 4명, 여자 2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학생 2명이 마주보잖아요. 근데 여학생이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여학생 배치하고 여기다가 여학생 딱 배치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앉히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그랬냐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그냥 2명을 원형 탁자에 배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공식이 n-1팩이었잖아. 그럼 2명이니까 이제 2 빼기 1팩 하면 1팩이니까 1이죠. 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남은 인원 4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남은 자리 4자리인데 이 남은 자리는 이제 구별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럼 구별이 되는 자리가 되니까 남자 4명 그대로 배치해 주시면 돼서 첫 번째 정답은 24가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2번은 이웃하는 경우죠. 그럼 이웃하는 경우는 뭐 굳이 그림 그리지 말고 바로 해버리시면 여자 2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남자 4명이 개별적으로 있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시면 전체가 5덩어리니까 5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거 4팩 해주신 다음에 여학생끼리 둘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2팩 해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24에다가 2를 곱하니까 48가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요.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이죠. 그럼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얘는 여학생 둘이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남학생을 먼저 배열해요. 그럼 남학생 먼저 배열하는 게 그냥 이렇게 돼서 남자, 여기도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배열하는 거. 그러면은 남학생 4명이니까 4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거 3팩에다가 그런 다음에 빈자리 하나, 둘, 셋, 4가지 이렇게 4가지가 있네. 그럼 4가지에다가 2명을 골라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니까 3팩 곱하기 4, 3, 16,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2가지다 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기본 문제인데 자, 그러면 밑에 발전 문제 한번 해볼게요. 발전 문제 3번 보세요. 자, 발전 문제 3번 보시면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빨간색, 파란색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한대. 모두 사용한다고 돼 있고 날개가 6개인 바람개비에 각 날개에 색칠하려고 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의 날개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잘 봐. 바람개비가 똑같아요. 이것도 원형으로 생각하시면 어차피 회전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게 칠하셔라 라는 게 되는 거지. 됐어? 자, 이 구조를 똑같이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저 개념 익힘 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여학생 둘이 마주보게 앉히고 남은 네 자리에 남학생 4명 앉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하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을 마주보게 하고 나머지 4가지 색깔을 칠하는 상황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1 하신 다음에 얼마 하시면 돼? 24가지. 4팩 해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이제 다각수열 가볼게요. 뭐 개념 익힘 2번은 아까 쌤이 개념 설명하면서 했으니까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6번을 좀 해볼게요. 6번 문제. 자, 갑니다. 자, 어느 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모양에 배열된 8개의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데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밑줄 남녀가 1명씩 앉도록 하세요. 제약 조건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정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반드시 남자, 여자가 한 쌍으로 짝을 지어서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잘 봐. 지금 요렇게 자리가 있지. 요렇게 자리가. 그지? 그랬을 때 여기다가 남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든 여학생을 먼저 배열하든 어떻게 앉힐 거냐면 남학생을 먼저 배열한다고 해볼게요.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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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가 그냥 앉히는 거야. 그러면 남학생 4명을 먼저 앉혀. 그럼 남학생 4명을 먼저 앉히는데 자, 쌤 같은 경우는 이런 논리를 끌고 가볼게요. 둘이서 어쨌든 간에 남학생, 여학생이 앉으니까 남학생, 여학생 자리 바꾸는 거를 맨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맨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A 자리,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남학생 4명을 그냥 원형에 먼저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걔가 얼마가 되냐면 3팩이죠. 그러면 남학생들의 자리가 다 정해졌지? 그럼 여학생들을 앉힐 때는 두 번째 집단을 앉힐 때는 뭐 하자고 그랬어요? 원순열을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구별이 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하게. 남자 4명 앉아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랑 앉는 거랑 내가 싫어하는 애랑 앉는 거랑 다르죠. 딱 그 느낌이에요. 이미 자리가 고정된 건.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요거까지 계산해 주시면 2의 4제곱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6가지, 24가지, 16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44에다가 16을 곱해주시면 되고 그 값이 2304와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안 친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개념 3번 해보도록 합시다. 개념 3번. 이제 색칠하는 거. 자, 색칠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가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원의 내부가 7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내부를 빨강, 주황, 뭐 기타 등등 7가지 색을 밑줄 모두 사용한다. 이런 말 잘 보셔야 돼요. 색칠할 때는요. 한 가지만 다 쓸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쓰는 경우와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알겠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자, 그랬을 때 다 쓰기로 한 거잖아. 그럼 다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자, 바로 갈게요. 가운데에다가 먼저 배치하는 거. 가운데, 맨 가운데에 색칠하는 게 얼마야? 7이죠. 7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그지? 그럼 남은 숫자 6개 남았네. 남은 색깔 6개 남았는데 그 6개를 배열을 해서 색칠을 하는데 원형 배열이죠? 원형 배열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6-1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7에다가 얼마 하시면 돼요? 5팩 하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120에다가 7을 곱하시면 84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9번 보자. 자, 9번. 9번은 지금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약간 요런 느낌 아니야? 그 그림을 구조를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어떻게 해볼까? 그냥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하고 요 가운데다가 내가 요 가운데를 세 개로 쪼개면 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 세 개로 쪼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거죠. 네.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거 두 개니? 두 개구나. 에이그 씨. 이렇게 세 개.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원 세 개가 접하고 정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색칠해서 회전해서 다 같아진다라는 것으로 보기로 했고 물론 모양이 똑같으니까 다 합동이고요. 자 7가지 색깔 칠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가운데 맨 가운데다가 일단 칠해. 그럼 맨 가운데다가 칠하면 뭐야? 7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그 다음에 잘 봐. 3개가 있거든. 요 3개. 요 3개 안에다가 들어갈 색깔을 먼저 골라야죠. 색깔이 다 구별이 되니까. 그러면 6개 중에서 색깔 6개 남았죠?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 그러면 안에다 색칠할 3개가 된 거야. 그런 다음에 그 3개를 뭐 해야 돼? 배열해야죠. 배열. 그래서 쌤이 이제 고1 수학에서 늘 강조하는 건데 자 순열이라는 개념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조합에다가 걔를 배열하는 가지수까지 반영된 게 순열이야. 이 구조 정확히 잘 기억하시고. 알겠니? 그러니까 왜 기본 공식이 이러잖아요. 기본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NCR 처음 배우실 때, 조합 처음 배울 때 NCR은 R 팩분의 NPR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네.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6개 중에서 3가지 색깔을 골랐어. 자, 그럼 그 3가지 색깔을 뭐 해야 돼? 배열을 해야 돼. 근데 배열을 하는데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원순열이니까 뭐 하면 돼요? 2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3개를 골랐습니다. 그 3개 색깔을 배열을 하는데 원형으로 배열을 해야죠. 그죠? 가운데 칠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 칠한 건 어차피 중심축이니까 회전을 시켰을 때 지금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보이면 회전을 시켰을 때 같아지는 거니까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지금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만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부채꼴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 색칠하는 게 7가지였고 여기랑 요 3가지에 들어가는 게 6개 중에 3개를 고른 다음에 얘네들 배열을 하는데 그 배열이 뭐라는 거야? 원순열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이 남았습니다. 바깥쪽인데 바깥쪽은 그러면 색깔을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깥쪽은 색깔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지? 그럼 바깥쪽은 색깔이 이미 끝났으니까 남은 걸 이제 배열을 하는 건데 남은 거 배열하는데 자, 잘 봐. 여기에 이제 주황색,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황색이 색칠이 됐고 여기가 뭐 하얀색이 칠해졌다 라고 하면 요 친구랑 붙어서 색칠되는 거랑 요 친구랑 이웃해서 색칠되는 경우는 이제 뭐가 돼요? 구별이 되죠. 이제는 구별이 돼. 그럼 구별이 된다는 얘기는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는 거는 이 안에서 원순열을 씀으로 인해서 끝났다는 거야. 그럼 끝났으니까 나머지 3가지 색깔 배열하는 가지수는 뭐라고 해야 돼? 3팩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지. 됐나요? 요 구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잘 확인하시고 자, 그럼 문제 정리하시면 7 곱하기 6시 3이니까요. 6시 3 계산하시면 20가지고요. 곱하기 2가 되고 6이 되니까 문제 정답은 40에다가 42를 곱하면 되죠. 그럼 40에다 42 곱하면 얼마니? 8,400? 엥? 맞나요? 42에다가 아니죠. 미쳤네요. 42에다가 40을 곱하면 1680. 네. 168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자, 여기까지 원순열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중복순열